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기간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적을 한번 보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보면서 향후 성장 동력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나온 기사인데 마녀공장 주가 하락 이유라고 해서 상장 후 영업이익 폭락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사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23년 6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고 이 부분 내용으로 조금 보자면 이제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은 이제 중국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최근에 3년간의 긴 코로나로 매출이 하락했고 이 때문에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화장품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주었던 어떻게 보면 화장품 업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최근 이처럼 투자 환경, 화장품의 투자 환경은 악화가 됐지만 앞으로 이제 재기를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화장품주에 대한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녀공장은 이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고 일본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았죠. 화장품 업체인데 중국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다고? 게다가 중국 매출 비중도 굉장히 낮고 지금까지 발현된 실적이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몰려 있다고 이러면서 이거는 그러면 대중국 리스크가 없는 화장품이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화장품의 다크호스다라고 해서 이때 이 마녀공장이 공모가가 1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장 당일 따상을 했고 그 다음날까지 큰 폭으로 올라서 거의 53,000원 수준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그 이후 뭐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 하락에 있어서 이 기사 타이틀에 나와 있는 상장 후 영업이익 폭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라고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과연 업황이 안 좋아졌냐 아니면 뭐 화장품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마녀공장이 2020년도 이제 하반기에 내고왕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내고왕에서 엄청나게 이 광희라는 친구가 출연했던 유튜브인데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덤핑 수준으로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달라고 하면서 서버가 다운이 되고 주문이 폭주가 되면서 일부러 이제 마녀공장에서는 처음에 서버를 내리고 추후에는 이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분들한테는 이 내고항에서 제한했던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 기업의 대규모 피해가 있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전량 이 프로모션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이 마녀공장이 제시한 이 혜택은 전 품목, 아니, 뭐, 보통 이제 이 프로모션 이벤트라고 하면 한정된 품목이라던가 재고떨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마녀공장은 이 전 품목을 6,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 3장과 신제품 크림을 어떻게 보면 6,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 1장, 그래서, 그리고 또 전 제품을 50% 할인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요를 몰고 왔었죠. 이게 말만 들어봐도 이 기업이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프로모션 시작부터 주문량이 폭발을 했고 뭐 그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3일 동안 한 5일 동안 주문건이 72만 건이었고 일부 인기 제품의 경우 주문량 과다로 예상 출고 시점이 3개월이 지나고 출고가 된다.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이 화장품을 3개월, 3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 뭐 이랬는데도 계속해서 주문이 어떻게 보면 일어난 부분이 기사에서 봤던 영업이익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약속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꽤 책임감을 느꼈을 거고,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 화장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텐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했는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실적으로 한번 보자면 네, 23년도 매출액은 1,050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에 영업이익은 160억 정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게 전년이랑 비교를 하자면 매출액은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사실 22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화장품 수요가 몰렸던 시기였죠. 그래서 21년도 대비해서 보면 거의 뭐 한 60% 이상 이제 성장을 했었던 건데 22년도에 아무래도 기고 효과가 있다 보니 게다가 그 프로모션을 22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2년도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245억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22년 대비 23년에 한 40%가 줄었는데 이게 지금 내고한 그 프로모션의 비용이 23년도에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넘어와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22년 프로모션이 23년 실적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뭐 업황의 그 둔화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이 마녀공장 자체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사용된 일시적인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마녀공장에 대해서 증권사 그리고 기관 측에서는 24년도는 23년 대비 매출은 거의 30%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거의 더블 성장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계속 좋았던 회사고 지금까지도 좋은 실적을 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미국으로 가는 K뷰티라고 해서 마녀 공장을 이제 탑픽으로 꼽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이제 뷰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라인, 뭐 LG생건이라던가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라인이 강점인데 이 화장품 선진 시장인 미국 같은 곳에서는 사실 워낙 좋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권 프리미엄이 통하지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반면 중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매출이 22년 대비 23년이 169% 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아마존에서 마녀공장의 그 클렌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이 미국 성장을 이끌어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24년 7월부터 이게 대박이라고 보는 게 미국 전역의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 300여 개 새롭게 입점을 한다. 이 마녀공장의 제품이 미국 코스트코에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이 코스트코가 제품을 소싱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이 회원권이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이 회원권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싱한다.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모토를 잡고 있는데 이런 코스트코에서 마녀공장의 클렌저를 입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마녀공장 관계자는 이미 코스코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타이완 등과 입점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이 K뷰티가 이 글로벌로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로 나가는데 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에서는 24년도에 이 폭발적인 이 성장 이 부분을 예측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실적, 이 재무에서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매출 부채 비율입니다. 지금 23년도에 부채 비율이 10%가 안 되죠. 보통 기업들이 뭐 50%에서 120%, 150%까지 보는데 뭐 적정한 영업 환경이라고 지금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8%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이 유보율이 50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 진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비용이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황에 혹은 이 사업 확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녀공장의 주가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영상을 전달해 드리는 4월 23일 기준에 마녀공장이 종가 19,400원에 이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상장가보다는 공모가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이 상장 대비해서 첫날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 하락한 데 있어서는
뭐 단순히 아까 기사에서 봤던 영업이익, 이게 업황의 불황이 아니라 사실 이 마녀공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모션을 끝까지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24년도에 실적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가장 최근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23년도 뭐 8월 이때는 사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 단체 관광객을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국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 뭐 마녀 공장이 중국 매출 비중이 낮긴 하지만 이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화장품을 뭐 산다고 했을 때 마녀 공장의 제품이 이 그들의 눈에, 왜냐하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광객의 눈에 그리고 선택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때 화장품 뭐 업황 자체가 뭐 개선이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 기대감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승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해당 이슈가 조금 소멸이 되고 23년도의 실적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모션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면서 현재 주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이 뭐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물론 뭐 상장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뭐 기대감에 굉장히 많은 이 수급이 몰린 거고요. 지금 수준에서, 지금 가격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슈들, 뭐 미국 진출이라던가 이 마녀 공장이 뭐 이제 추가적으로 양적 성장을 위해서 중국에도 추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확대한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마녀 공장에 대한 이 주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뭐 팩트에 기반한 100%제 주관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앞으로 마녀공장에 대한 추가 이슈라던가 종목 분석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녀공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